2012년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엘로 형이랑 저랑 해솔이 형 이제 코러스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딱 그게 끝나고 저는 그 무대에 선 것만으로도 진짜 꿈인지 생신지. 근데 딱 끝나고 해솔이 형이 조용히 와가지고 고생했어 하고 이렇게 탁 칼로 찔렀어? Johnny, get your gun, get your gun, get your gun. Take it on the run, on the run, on the run. Hear them calling. Burning slow, like a distant flame, bittersweet and warm. Your memory haunts me through every storm. Burning slow, like a distant flame, bittersweet and warm. Your memory haunts me through every storm. Burning, yeah, that I'm burning. Sweet ever on you again, yeah, yeah. To be burning slow, feeling sweet and when you blame it on speed. Doing so more time, I'm walking with you. If I can do, no one can like you. I ain't shut you back, say what? Yo, Let's break down, I need you. If we can't talk, baby. Say what? Yeah. Just thinking out of way. Say what? Gonna make me feel this way. Yeah. I just so love, yeah. I just tryna get you where? Say where? Fuck you, all this bitch you with a gun pop doesn't know you. All this when I didn't see no love with a fuck you, yo. You say nothing. It's too late to say. It's always on my mind. I'm just sad as a bitch, right? Yeah. 유산소 제대로 했네. 힘든데? 씨. 너무 힘든데? 씨. 유산소 빡센데? 아니 뒤에서 태극을 그냥 약간 시커먼데 돼가지고 그냥 갑자기 미친 듯이 하고 싶었어. 태극을 하는데 몰래님 잠깐 오셔서 네. 노래 해주시고 왔어요. 네, 어떻게 봤어요? 원래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너 말해봤어? 말을 했는데 생각보다 성격이 너무 좋으시더라고. 그니까 나는 맨 처음에서 나는 일본인 한국말 못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근데 너무 착하시고 맞아. 말도 잘 근데 신비주의시래요. 그래서 그냥 갔다고 해요. 예. 자 히플라디오 오늘 벌써 지금 3화고 저는 호스트 민수이고요. 저 희민입니다. 히플라디오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화요일 밤 9시에 네이버 치즈직에서 합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 뭐 똑같이 지냈고 이 휘민님도 어떻게 또 외국 갔다 왔나? 일본 빠르게 2박으로 갔다가 와서 오자마자 오터밤 하고 그랬습니다.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앨범 준비를 하려고. 진짜? 이제 너 거? 그루비론 거가 좀 더 먼저. 언젠간 나오겠죠. 근데 앞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다. 좋다. 약간 텐션이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좀 차분했었는데 이거 좀 좋네. 이상한 걸 많이 할 수 있어. 좋다. 지금 반응이 벌써 그루비룸 앨범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인기 앨범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그 친구는 잘 안 돼가지고. 그리고 오늘 또 게스트 로꼬 앤 자이언티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뭐 좋게 생각했겠죠.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 좋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야. 그럼. 그치. 안 좋게 생각 안 해. 당연히. 생각했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실 뭐, 언티 형이랑 이제 로꼬 형은 피식대학 채널에서 이제 한 번씩 뵀었는데. 사실 뭐,
언티 형은 뭐 나는 사실 그냥 국민 가수 느낌이 살짝 있어. 그냥 누구나 다 사랑하는. 아티스트들의 약간 아티스트 같은 느낌. 맞아. 로꼬 형은 뭐 요즘에 난 최근까지도 로꼬 형 너무 이번에 앨범 나온 것도 너무 잘 들었고. 어떤 걸 잘 들었어요? 맞자. 오케이. 알는 맞자. 그러면 희민이는 근데 둘이 어떻게 아는? 로꼬 형은 안지 한 11년 됐고, 그리고 언티 형도, 그니까 뭐 횟수가 기억이 안 나. 안지 다 오래됐었으니까. 하여튼. 그렇구나. 아, 이따가 좀 첫인상 이런 것도 좀 물어봐야겠다. 렛츠고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게스트 한번 모셔보시죠, 바로. 렛츠고! 렛츠고! 자이언 D and 로고 앤 자이언 D. 안녕하세요. Yes sir, yes sir. 이제. 두 분이 되게 비슷하시다,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라이브 봤어요? 네, 라이브 보고 더 떨려가지고 진짜? 아, 그렇구나. 텐션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 아, 아니야. 텐션 뭐. 저는. 오늘 처음 이런 텐션. 진짜. 저희도 좀 차분히하다가 맞아. 갑자기 저희도 흥분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형님들 인사 한번 해주시죠, 형. 로꼬 형부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로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스. 안녕하세요. 저는 자이언 T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스. 최근에 잘 계셨죠? 너무 잘 있었어요. 네. 너무 잘 있었고. 그러니까. 네, 잘 있죠 항상. 네. 앨범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근데 앨범 활동이라 그래야 되나? 첫 처음이자 콘텐츠? 마지막. 진짜요? 네, 다른 거 안 하고. 형 왜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그 히플이니까. 히플 라디오는 솔직히 그냥 그 클래식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새로 시작한다 그래서. 근데 궁금한 게 근데 왜 다른 활동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원래 형 예능도 좀 나오시고 이러셨잖아요. 근데 항상 비슷하게 하니까 이거 좀. 이번에 전부 다 하던 거랑 완전 다르게 하고 싶어. 네. 그렇구나. 그래서 유튜브도 이렇게 안 하고. 진짜. 예전에 피식쇼 나. 맞아요. 네. 근데 민수님하고는 진짜 항상 평생 친해지지 힘들 것 같아요. 왜요, 형? 왜 그래요? 왜? 이미지가 엄청 친근한 이미지잖아요, 민수님이. 근데 항상 사석에서는 맞아, 젠틀가이. 젠틀가이. 이러고 끝나. 맞아. 좀 낯을 좀 가려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형 INFJ. INFJ. 이미 다 짐작하고 있었어요. 형은 어떻게 지냈어요, 최근에? 근황이 어떻게 돼요? 저는 그냥 작업하고 일하고 그리고 오늘은 허구 나온다 그래서 나왔어요. 오. 히플라디오에서 나 언티 형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엄섰던 듯? 그쵸. 근데 형 저번에도 약간 이런 말 쓰셨던 거 같은데. 엄섰음. 나 갑자기 엄석대라고 하는 줄 알고. 처음. 못 하나가지고 지금. 그렇구나. 근데 형님도 저도 그때 한살산악회 그때 처음 나오셨을 때 되게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약간 성격이 아이일 것 같고 뭔가 좀 말도 많이 안 하실 것 같았는데 형님 너무 재밌게 그때 그냥 평소에 말할 때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아 그래요? 응. 형 완전 이치잖아요, 맞죠? 근데 요새는 또 아니더라고요. 또 변하셨구나. 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집에 치과에 있었다 보니까 아이가 그 한 치과. 60 이상 나오더라고. 그래요? 진짜로? 이해요. 이업? 예,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언티 형을 처음 봤던 게 내 기억은 2015년도 백앤포스인가? 백앤포스가 뭐야? 그 옛날에 이제 그 지금도 하고 있는데 파티 크루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백앤포스에서 나 같은 신인 프로서 같은 경우는 완전 홍보의 장이야. 그러니까 뭔가 약간 거기 그냥 다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형들한테 이메일 물어보고.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언티 형 이메일 물어봤었거든. 오.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형 엄청 차가웠어요. 그래? 그 느낌이. 그래서 뭔가 말 걸기 진짜 무서운 느낌? 근데 궁금한 게 왜 이메일을 딴 거야? 번호를 안 물어보고? 번호는 굳이 필요가 없지. 왜냐면 사석으로 연락할 사이가 아니고 이메일로 음악을 보내서 내 음악이 마음에 들면은
그 당시에는 다 이메일이었어요. 맞아. 이메일 그렇구나. 주소를 따서 그건 맞아. 작업물 보내고. 맞아. 그래서 나 어렸을 때 컴퓨터 보면은 진짜 전화부 번호부 그것처럼 아티스트들 이메일 쫙 있었어. 그래서 막 맨날 이렇게 보냈던 거. 와 되게 치열하게 진짜. 완전.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AOMG 스튜디오 놀러 가면은 별의 사람들이 다 온단 말이야. 근데 언형도 이제 가끔씩 놀러 올 때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때 한번 딱 보게 되면은 하여튼 와 자이언티다. 무서웠어. 아, 맞아. 나 21살 그때는 진짜 형이 너무 무서웠어. 아, 나도 그때 알지. 맞아. 근데 형 그때 왜 차갑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형이 차가운 게 아니라 뭔가 포스 때문에? 차갑지 않았어. 아우라가. 근데 지금도 약간 모르는 상태에서 봤다고 생각하면 무섭지 않아요? 맞아. 근데 저는 차갑지 않아요. 차가우세요? 따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 진짜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좀 놀랐었어요. 그럼 로꼬 형이랑은 처음 재범이 형인가 쌈기 형인가 뭐 어덕 형인가 뭐 하여튼 AOMG 형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 됐었지. 거의 AOMG 작업실에서 휘민이가 살았어요. 맞아. 네. 그때 재범이 형 한창 월드와이드라는 앨범 알지. 막 그 시즌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트랙 막 엄청 만들고 하여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막 다. 그때는 제가 술 마실 때여서 오. 형 술도 끊으셨어요? 5년 됐어요. 와. 진짜 멋있는 게 파티 같은 행사장이나 이럴 때 무알콜 맥주를 그냥 진짜 이거 멋있는 거 맞아. 진짜 별로야. 진짜 지금 무알콜 아니 대박이라니까 그거 어디 쉽지가 않잖아. 그럼 이게 안 오르니까.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와 형 대박이다. 칭따오 무알콜 맥주 막 한 3-4캔 마시면 살짝 기분 좋아요. 아 진짜로? 아, 그래요? 기분 탓. 기분이 생기는구나. 그치. 어. 아무튼 그때 그래서 자주 놀면서 친해졌죠. 맞아. 그때 로꼬 형 이미지는 좀 어땠어? 아 근데 하여튼 형은 항상 선해 사람이 맞아, 되게 맞아, 완전. 너무 선하단 말이야. 근데 딱 이제 약주 한 잔 드시면은 조금 더 와일드 욕하고. 아니 와일드해지거나 조금 더 이제 완전 형이 막 신나지시는 그런 게 있었지. 이름이 로꼬인 이유가 있었어요. 로꼬? 뜻이 미친놈. 그렇구나. 당시에는 그랬죠. 그러면 요즘에 형은 그러면 기분이 이렇게 오르려면 어떻게 해요? 운동. 와. 진짜 건강하다. 진짜. 너무 건강해. 너무 감사하죠. 진짜 민스럽다. 진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형은 술 주량이 어떻게 드세요? 나는 술을 거의 안 해요. 아 진짜요? 근데 최근에 맥주 맛을 알아가지고 작업하면서 맥주를 마시는데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시다 보니까 피부 뒤집어지고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또 안 마시고 있어. 진짜 건전보이들이다 진짜. 뭐 다들. 나 최근에 저 형 그거 봤어요. 세바시. 나도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아니 근데 나 왜 반응 뭐지? 진짜 잘 봤어요. 왜 감사해요.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 배경음악도 없고 콘텐츠가 계속 혼자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막 짭짭거리는 소리 다 들리고 막 이런 콘텐츠여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형 좀 긴장 안 됐어요 처음? 너무 긴장됐어. 처음 끝까지 너무 긴장돼서 힘들었어. 근데 일단 잘 봤다고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잘 봤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그거 보면서 밥 먹는데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되게 솔직하게 다 말씀하셨어가지고. 맞아. 고맙습니다. 또 로꼬 형은 올해 상반기 내내 해외에서 맞아요. 유럽 쪽 나가서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저 한국 들어온 지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저 오기 싫었겠다. 그치. 그냥 뭔가 회사가 없어졌잖아요. 네. 내가 회사 없는 상태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활동을 안 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 살아도 되고 약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다 해보자 해가지고 우와. 가가지고 거기서 작업하고 앨범 만들고 뮤직비디오 찍고 와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 맞아요. 부럽다.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어. 큰 성장이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래서 좋은 경험. 형하고 파리에서 이번에 같이 이제 진짜 좋은 레스토랑에서 같이 식사하고 또 형이 완전 근사한 저녁을 또 이렇게 사셨어? 사시려고 했었는데 한도 초과가 나오셔서 제가 샀습니다. 그날 돈을 많이 썼나 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 이걸 얘기해야겠다. 아니 파리에서 이제 휘민이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리고 그 사람도 많았었는데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들 이제 잠깐 이제 바람 쐬러 나간 사이에 제가 빨리 계산하려고
딱 카드를 일단 냈어요. 네. 냈는데 일단 한도 초과가 나가지고 이제 다른 카드를 냈는데 그것도 초과가 된 상황에서 다들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형이 그 눈망울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형 저희가 할게요 이러면서 근데 역시 저도 인디펜던트잖아요. 여기는 사장이 있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약간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그날 쇼핑을 너무 많이 해서 1일 한도 초과 같은 거 어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였어요 정확히? 아니 저는 거기서 뮤비도 찍고 네. 막 나가는 돈이 많아서 네. 쇼핑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짐이 너무 많아서 쓸 비용이 많아가지고 네, 9개 한도 초과가 나왔다. 와 국에서 까비 한도 초과. 그렇구나. 형 근데 외국 어디 계셨어요? 저는 일단 파리부터 갔다가 네. 암스테르담도 갔다가 부럽다. 코펜하겐에 좀 오래 있다가 갑자기 뮤비 찍으러 LA 갔다가 다시 코펜하겐 왔다가 총 며칠 나와 있었던 거? 근데 한국 잠깐 짐 교체하러 온 거 빼고 2월부터 7월 초까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오래 계셨구나. 그렇게 일본도 갔다가 맞아요. 일본도 갔다가 그럼 보통 약간 숙소 장기 렌트를 하는 거예요? 거기 렌트 약간 그치, 월세 개념. 월세 개념.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다 통틀어서 코펜하겐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래퍼들은 코펜하겐을 좋아해요? 빈지노 형도 그래? 코펜하겐에 그러니까요. 제가 솔직히 빈지노 형 영향도 받아가지고 갔는데 왜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코펜하겐 진짜 안전하고 그 언덕이 하나도 없어요. 전체가 이게 다 자전거만 타고. 그치. 와 그럼 진짜 좋겠다. 자전거로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리고 범죄율도 한국이랑 비슷해. 그렇구나. 그래서 범죄율이요? 안전함을 느끼고. 네. 스톡홀름하고 약간 비슷한 바이브인가? 북유럽이니까? 스톡홀름은 안 가봤지만 비슷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세션 때문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너무 좋았어가지고 와 여긴 진짜 좋다. 가보고 싶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맞아요. 영어도 확실히 조금 잘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 영어 실력이 는 건 아니지만 자신감이 좀 많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워낙 교류가 많잖아요. 한국에 외국인들 맞아. 친구들이 많이 생겼는데 네. 사실 같이 일 제안을 받아도 제가 영어가 조금 부족하니까 성사가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배워야겠다 싶은 것도 있었죠. 와 레슨은 아무것도 안 받고 가서 그럼 생활 영어로 배운 거야? 그치, 약간 자신감을 좀 높이려. 좋다. 일단 나가야 되는구나 영어를 하려면. 형은 해외 뭐 나가서 사시고 싶고 이런 생각 없어요? 너무 나가서 살아보고 싶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행도 찔끔찔끔 다니고 그래서 되게 로망이었어요. 이렇게 지내보는 거. 근데 형은 지금 또 맞아. 레이블 운영도 그렇고 그러니까 형은 나가기 힘들겠다. 맞아. 근데 형 진짜 딱 좋은 타이밍에 잘 나가셨네. 돈이 많이 들긴 한데. 그러니까 렌트비가 근데 저도 왜 코펜하겐 물가가 좀 비싸다고 들었거든. 진짜 딱 2배예요. 여기 딱 2배? 네, 딱 2배. 그래서 외식을 잘 안 하고 집에서 거의 해먹고. 진짜 비싸구나. 한국도 그래도 물가 비싼 편이긴 한데. 네, 맞아. 이 여기 물가에. 와. 그래서 이제 일하러 들어온 거죠. 아, 열심히 해야죠. 또 수고 투자를 하고 나서 이제 아 그러면은 그 이제 외국에 갔다 오셔서 이제 외국에 있는 동안 작업을 계속 쭉 하시다가 여기서 앨범을 지금 발매는 여기서 했고 네. 안 해본 것들 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해본 것들 중에 뮤직비디오도 항상 13년 동안 한국에 있는 디렉터들이랑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하고 하면 어떨까 궁금해서 한 4-5개 찍었는데 다 외국 디렉터들이랑 저는 근데 이런 행보가 진짜 국내 장르 아티스트들 특히 힙합 아티스트들이 봤을 때 뭔가 지경을 넓혀놓은 것 같아요. 이번 앨범 맞아요. 통해서 그래서 와 저렇게 해야지 약간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앨범 다 들어봤는데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의 약간 좀 약간 2.0 버전? 그러니까 전에랑 너무 다른 로고여가지고 되게 잘 들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 아니 진짜요 진짜. 그 두 형들은 비비드 크루로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셨는데 언제 처음 알게 되셨고 어떻게 이제 같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한 15년 맨 처음에 사실 혁오보다는 그레이 형을 먼저 알았었고 성화 형이 소개시켰었죠. 그 쇼미더머니 맨 처음 시즌 나가기 전에 전에 그 전에 작업실 한 방씩 렌트해서 쓰는 그 작업 개미굴. 무슨 굴? 우리는 개미굴. 개미굴. 그걸 개미굴을 우리는 개미굴 한 방을 그레이 형이 쓰고 있었는데 그게 자이언티가 작업을 하러 온 거지. 나는 나가던 상황이었고 그때 그냥 인사하고 악수하고 안녕하세요.
그게 똑같아. 11년? 15년. 아니 그 2011년 정도인가? 2011년. 아 그치 맞아. 그렇겠다. 다들 그레이가 형이냐고. 맞아요. 네. 그레이가 그 형이 86이시잖아요, 맞죠? 네. 3살이나 많아요. 우리가 동갑이고 이제 그레이 형. 맞아요. 아 형하고 형 동갑이셨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알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레이 형이랑 그 엘로랑 같이 셋이서 3명이서 크루를 하고 있었고 네. 그때 그레이 형이 혁우를 소개시켜 준다고 했었어요.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럼 함께 하자고 이제 현이 제안을. 다 같이 약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아하. 그리고 인사하고 네. 다음 해에 제가 쇼미더머니 나와서 아. 막 그랬어가지고 맞아요. 그때 우승을 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연락하고 지낸다. 우와 하면서 아 그때 되게 축하해줬겠다 형들이. 그러니까 동료들이. 맞아요. 그렇네. 그러다가 이제 크러쉬도 갑자기 합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더 지나서 수섭이도 한 다음에 합류하고 그러면 비비드 크루가 그러니까 다들 좀 잘 되시기 물론 그때도 뭐 어느 정도는 잘 됐었지만 확 이렇게 대중적으로 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이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음악 시장이 저희 파이가 커지면서 같이 비례해서 같이 커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그 차트인을 하고 이런 뭔가 약간 되게 사례가 되면서 뭔가 네. 근데 비비드 크루 얘기하는데 또 빠지면 안 될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나 지금 형 이거 하루 해서 그냥 한 거야. 아니 형이 나한테 나오고 그러니까 미안해 받아줬어요. 아니 여기서 그래 나 부담되지 밖에서 기다리면 힘들인데. 오케이. 나는 그래서 맞아. 너 말이 맞아 봅니다. 그치 형. 아니 이게 누군가 빠진 것 같아. 빠진 것 같아 지금. 그래서 그분은 안 오시나? 크분은 안 오시나? 크분 안 오시나? 아니 저기 해솔이랑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친구들이 놀러 오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근데 오신 건 맞아. 네. 예. 와 대박. 와 비비드다. 와 여기서 만나. 대박.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와 오늘 진짜 베스트 분들이. 그러니까. 와. 성화형 어딨어? 형 지금 작업 때문에 데드라인이 오늘까지여가지고 작업실 여기 근처인데 일단 이따가 연락을 준다고. 이거 언제 끝나죠? 저 11시까지예요. 11시? 그러면은 시간이 지금 많네. 가능할 수도 진짜? 제가 주소를 보내놓겠습니다. 대박. 아니 그러면 어쨌든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우리 네. 엘로님부터. 안녕하세요. 저 조용히 살다가 기어 나온 엘로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크러쉬입니다. 예. 대박이다. 진짜. 와 근데 진짜 저 진짜 다 봤거든요. 진짜로. 히플 라디오를. 네네네. 우와. 진짜. 우리 한 거예요? 네. 저번에 서화가 정훈이랑 맞아. 후디님이랑 불렀어요. 맞아요. 우리 자주 보세요? 오랜만에 만나셨어요? 민택이 엘로는 진짜 오랜만에. 민택님이시구나. 네, 맞습니다. 무슨 민택이시죠? 오민택. 오민택. 근데 크루가 사실 잘 보지. 나도 민식이랑 크루인데, 그러니까 나랑 민식이는 자주 보는데 이 크루적으로는 잘 안 보게 되는 게 있는데 엄청 친한 그런 느낌이잖아. 그렇구나. 오랜만에 봐도 약간 네, 그냥 똑같이 맞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근데 좀 갑자기 형들을 진짜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로 근황이 궁금했어요. 말씀을 해주세요. 맞아, 좀 알려주세요. 우리 다 궁금. 저는 앨범 만들고 있고요. 롤 하고 네. 어디가? 저는 이제 칼바람 나라 중이라서 네. 칼바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 안 하세요? 저는 아니요. 저도 마지막 게임이 테트리스 옛날에. 진짜요? 저도 형 진짜 마지막에 본 게 기억이 안 나요. 이거 휘민이도 아마 진짜 코로나 전이었던 거 진짜 엄청.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엄청 오래됐고 근데 너무 반갑네요. 네. 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이라서. 옛날에 히플 라디오 같이 나왔었고 막. 그렇죠. 들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엘로가 막 그 아이돌 그룹 약간 멜로디 약간 작곡도 참여하고
네, 그런 작업도 꾸준히 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앨범도 하고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앨범을 만들고 싶어지는 시기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얘기가 좀 생겨서 앨범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형 앨범 너무 좋았어요. 효섭이 형 근황도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는 사실 오늘 저의 새 앨범 녹음이 다 끝났어요. 와우! 개후련한 상태입니다 지금. 와우! 그래서 이제 오늘 딱 끝나셨어요? 오늘 딱 여기 오기 전에 딱 다 끝내고. 와.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8월 말쯤 와우! 얼마 안 남았다. 나올 것 같고. 와. 홍보하러 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아까 아침에 형들한테 나 나갈까? 해가지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거 엄청 이쁘네요. 이거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이번에 로꼬 형 앨범 스크래스의 MD 굿즈. 네. 저 입고 오시고. 어디서 살 수 있어요, 형? 아 지금 이번 주에 도쿄 오사카에서 팝업 하는데요. 네. 일단 되는 거 봐가지고 네 한국 팬들은 어떻게 구매를 아직까지 하실 수 없나? 가가지고 이제 베르디랑 이제 어떻게 할지 그러면 이렇게 하여튼 역사적인 순간인데 한번 원티 형한테 크루 이렇게 만든 초창기 얘기부터 쭉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비드 크루가 어떻게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뭔가 진지해지기 싫은데. 그냥. 그러면 첫 인상부터. 처음에 네. 약간 학교 복도에서 엘로를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끼니와 새참이라는 분식점에 들면서 끼니와 새참이요? 네, 그게 상호명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그 떡라면 같은 거 먹으면서 꿈을 키우고 크루를 만들까? 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쥐뿔도 없는데 크루 들어올래?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들어오고 그레이 형을 나중에 만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처럼 잘생기고 음악을 잘하고 방향이 맞으면서 인성이 좋은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다시 못 만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레이 형한테 쥐뿔도 없으면서 형 나 크루가 있는데 들어올래? 이래가지고 또 들어오셨고 그 이후에 서구 들어오고 그 이후에 효섭이 만나서 약간 한 달 정도 그 인성 그 사상 검증 시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들어올랭이라고 하고 이제 효섭이가 그래 이래가지고 이제 함께 해서 랄랄라 하다가 예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저는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인터뷰에서 본 것 같은데 형이 이제 원티 형을 갑자기 뭐 봐가지고 노래를 들려줘. 맞아. 그 썰 재밌죠. 그 홍대 상상마당 앞이었고 그 상상마당 옆에 무슨 공연장 베뉴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그 당시에 그 쇼미더머니 1 했을 때였는데 그 테이크원 형이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거기에 이제 딱 갔어요. 갔는데 원태 형이 이제 집에 딱 가시는 길이었어요. 택시 잡고 있었어. 택시를 잡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이제 약간 간절했을 때였거든요. 차비도 없었을 때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형한테 딱 대뜸 그냥 저 제 음악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는데 형이 엄청 놀래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거리두기 약간 살짝 사회적 거리두기 살짝 처음에 이렇게 하고 지금 듣는 건 좀 그렇고 메일 주소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바로 집에 가서 메일로 이제 데모들을 책이 겹친다고? 알겠어요? 듣고 있습니다. 아니 원티 형 킬라그램 말 안 들어. 주짓수로 제압했던. 주짓수 했어? 진짜예요? 진짜요? 진짜 킬로그램을 제압했었어요? 아니 드림 아니에요? 진짜요?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근데 아무래도 체급 차이가 좀 나가지고 저분이 제가 그때 손을 다쳤었죠. 저분이 아까도 그런 드립을 치셨는데 그 서출구님 맥주병으로 대가리 만만하게 합의가 돼서 네, 그럼 해명해달라고 네, 만만하게 해결이 돼서 별일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메일을 받아서 받아서 이제 그 길로 집에 가서 이제 데모들 보냈죠. 그러고 한 2주 정도 뒤에 답장이 왔어요. 와. 진짜? 형 연락처와 함께 연락 달라.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저는 진짜 잠을 못 잤죠. 그 진짜 짜릿하죠. 네, 진짜 짜릿하고 그쵸, 뭔가 와 이제 저 이 얘기 들으니까 조금 기억나는 게 있는 게 그때 이제 효섭이가 이제 해솔이 형한테 이제 데모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해솔이 형이 살고 있던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들 뭔가 데모를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데모에
뭐 크러쉬 온 유, 뭐 눈을 맞춰준가 다 맞아, 완성이 다 돼 있었을 거예요. 있었어. 그래서 그거 듣고 너무 너무 좋아서 맞아. 일집에 노래들이 놀랐던 기억이 있었고. 저는 사실 나 효섭이 형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형 크러쉬 온유 나오기 전에 저도 들었었어요. 너가 어떻게 들었어? 그 누나 때문에. 누나 우리 누나? 아니야. 은영 누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와 이 사람 뭐야 엄청 잘한다. 그걸 들었었어.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났다. 막 준비하고 있을 때였나 봐. 그래. 맞아. 아 근데 형한테 그런 사람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근데 형은 그런 거 만약에 오면은 다 들어요? 형은? 그러니까 진짜 많이 없었고 생각보다 효섭이가 저한테 처음 노래를 들려줬을 때 아, 이 사람의 기운은 너무 기억에 남는데 아, 음악이 어떨까 이런 고민 솔직히 안 하잖아요. 그쵸. 예. 솔직히 들어보기 전까지. 근데 집에 가자마자 컴퓨터를 켰는데 바로 와 있는 거예요. 집도 아니었을 텐데 막 또 어떻게 보냈는지 바로 와 있어가지고 그거를 듣는 순간에 와 이거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 이거는 진짜 이 사람한테 너무 자극을 받고 싶고 대박. 너무 멋있다 이 사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거는 엘로 자이언티 사이드의 얘기잖아요. 네. 그 사이에 저랑도 또 일화가 있어요. 뭐야. 맞아. 되게 많네요. 그때 그러면. 호서대 축제 공연 맞다. 와 오늘 사골 곰탕이네. 아니, 무대 올라가려고 이제 마이크 잡고 이러고 있는데 오늘 얼굴 빨간 애가 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막 경호가 막고 있고 저 들어주세요 막 이러고 저 작업하고 싶은데 그래서 다 그래 축제에. 근데 오해 마셔야 돼. 아니야 이거.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로. 아니 근데 그게 당연하죠 사실. 신인 아티스트가 자기 음악을 알려야 되는 건 너무 그치, 중요한 그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근데 잠시만요 하고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맞아. 아마 또 연락처를 진짜 얘기- 받았나? 그랬어? 뭘 했어? 기억이 안 나. 했어. 진짜 너무 취해 있었나 봐. 그때 축제 대학교 축제 때.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작업실에서 보기로 했는데 맞다. 마침 그날 크러쉬를 만나고 또 그레이 형이랑 또 볼 일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 형도 같이 보자. 너 뭐 만나는 사람 있으면 같이 보자 해가지고 일단 셋이서 모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밥을 일단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 밥집에서 효섭이가 크러쉬가 계란말이였나? 이거를 손수 이렇게 막 일어서서 나눠주고 접대를 잘하시네. 여기에서 그레이 형이 감동받는 거예요. 이거에 별로 안 하잖아. 자리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레이 형이 감동받아서 먹고 우리 같이 가서 음악 들어보자 해가지고 근데 안 했으면은 음악 같이 들어. 안 올 수도 있어. 입단 테스트. 그래서 같이 가서 음악을 들었는데 아까 들으셨잖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레이 형이 해설이한테 바로 연락을 했을 거예요. 크러쉬라는 애가 있다. 근데 해설이가 나 이미 알아. 대박. 와 이거 처음 듣는 이런 거 되게 비하인드가 있었구나. 그러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입을 맞춰본 적은 없잖아. 그러네.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크러쉬가 없는 상태에 우리는 약간 서로 약간 얍 이러면서 조금씩 작업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효섭이가 들어오고 나서 뭔가 되게 전투적인 분위기가 됐어요. 작업량이 워낙 많고 엄청 활발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뭔가 좀 경쟁심이 생기네. 서로 서로의 PT가 되는 느낌. 하나만 더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데뷔를 안 했을 때니까 위기 의식이 엄청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해솔 형도 자기 커리어 잘 진행하고 있었고 혁우 형도 막 쇼미더머니 우승하고 막 그리고 이제 그레이 형도 막 이제 싱글 막 내고 막 이럴 때였는데 제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너무 잘하잖아요 해솔이. 다 완성이 돼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이제 뭔가를 발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엄청 열심히 했어요. 맞아. 자극이 엄청 되는. 좋은 자극이 많이 됐었어. 이렇게 딱 이렇게 다 돼가지고 진짜 신기하다. 다 처음 듣는 얘기여. 잘된 사람 다 이유가 있구나 정말. 그러니까. 그때 엄청 성장력이 얼마나 컸으면. 그때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맞아. 지금 일어나고. 저 또 사골곰탕 나온 김에 일화가 있는데 2012년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스트 잼 공연에 이제 해솔이 형이랑 뭐 빈진호 형이랑 아마 스윙스 형이랑 이렇게 헤드라이너로 있었고 저스트 잼은 근데 어떤 공연이에요? 그 스윙스연이 만든 공연 브랜드. 맞아. 그렇구나. 그때는 주말마다 홍대에 소규모 V홀에 의홀이었어. V홀에 그래서 아마 민택이 형, 엘로 형이랑 저랑
해솔이 형 이제 코러스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딱 그게 끝나고 근데 저는 그 무대에 선 것만으로도 솔직히 너무 영광이고 뭔가 진짜 꿈인지 생신지. 근데 딱 끝나고 해솔이 형이 조용히 와가지고 고생했어 하고 이렇게 탁 칼로 찔렀어? 제가 공연을 제 이름으로 공연을 해보고 처음으로 받은 그런 약간 페이 같은 거. 우와. 근데 그때 또 많이 또 챙겨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그날을. 얼마 정도였죠? 대략적으로. 그거를 그거를 왜 액수까지 궁금해. 별로였어요 지금. 너무 자본주의 너무 좀 그랬죠. 네. 너무 나를 퀴즈쇼 눈빛이. 그 배우님 자아는 오늘 오늘은 뭐또 오늘 별로 안 감사하다. 오늘 그래 감사합니다. 재밌다. 그러면은 언티언이 생각했을 때 비비드 크루 어떤 그 한창 다시 뜨거웠던 시절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어떤 그런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약간 뿌듯했다든지. 제일 강렬한 한 씬은 그레이 형이 옥탑방 살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한 칸짜리 방에서 여름에 더워가지고 다 우통 벗고 땅바닥에 눌러붙어 약간 붙어가지고 실제로 피부가 붙어가지고 한 명씩 차례 돌아가면서 자기 파트하고 맞아, 그리고 그 근처에 약간 하와이 컨셉 카페 가가지고 맞아. 기억나. 거기 지금 망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서로 막 벌써 쓰고 막 번개 녹음하고 그리고 대구 내려가서 공연하고 맞아. 대구에서 맞아. 그때 어떤 회사에서 저희 한 명 한 명씩 섭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 비비드 교묘하게. 크루의 약간 처음이나 마지막인 콘서트였어. 맞아.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비비드 크루를 부른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씩 불렀는데 그게 다 모여있게 된 거예요? 일부러 이제 노림수를 철저한 계략에. 그리고 아까 여기 힙합대회잖아. 저기 엘리베이터 옆에 우리 2014년에 공연했던 포스터 우리 있어. 맞아 사진 찍었어. 저도 찍었어. 사진을 찍어왔어. 와 근데 그 시절 비비드는 이제 제가 하여튼 더 동생이니까 형들이니까 봤었을 때 이건 진짜 음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되게 일단은 게임을 한번 바꿨다는 확실히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왜냐면은 평복에 대한 유행을 좀 만들었어요 형들의 어떤 그런 스타일들이 그리고 그 성화 형 드럼 너무 좋고 그리고 효섭이 형도 막 하여튼 드럼이 약간 그 레이백되고 막 그걸 해야 약간 이렇게 해야 뭔가 컨디션 좀 세련돼 보이는구나 하여튼 되게 뭔가 바꿨던 것 같아 그 그레이 형 시그니처 그 형 목소리잖아. 맞아. 진짜요? 맞아. 해솔이 형 그런 사람이 목소리예요. 있더라고요. 형 목소리였어요?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와 신기하다. 이거 다 유명한 거구나. 그게 어떻게 녹음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 형 뭐 시그니처 있으면 좋겠다고 형이? 예. 와. 그냥 했는데 그게 쓰시더라고. 그래, 나중에 쓰는구나 이런 거 진짜. 와, 형 신기하다. 휘민이 릴모시핏 없나요? 없어요 일부러 약간 좀 안 해요 이제 그냥 사운드 질감만 보고 내 거인 거 알아 확실히 요즘 시시야. 요즘 씨. 그러면은 아까 형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히플쇼에서 지금 그 영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같이 볼까요? 싫은데요? 와. 그러니까 그래요. 언제야? 이게 몇 년도죠? 그래요 여기 없어. 11년 전. 11년 전? 와야 14년? 아니 그레이 형 와야 돼. 오, 저 밑에 기억이 있어. 저기 어슬렁어슬렁. 우와, 멋있다. 똑같다 너. 여기 거긴가? 악셀.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보이. 형 진짜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어떡해. 똑같다. 지금 살이 좀 빠졌죠. 살만 좀 더 빠지고. 저 옛날에 ALG 티셔츠도 입고. MC인가? 약간 살짝 인간극장 바이브인데. 춤을 추게 하지 나 맞아. 춤을 추게 하지 언제지? 저게 뭐야? 라이버텍 형인가? 맞아 라이브 때. 와 진짜 오랜만이다 키비 형도 있고. 와 키비 형네 와 네가 더 잘생긴 것 같아? 아니면 제이가 더 잘생긴 것 같아? 이게 성진이 안녕하세요.
있을 것 같아요. 저 때 기억나는데 근데 진짜 저 때 이런 패션과 이런 머리는 진짜 멋있는. 맞아. 근데 저 죄송한데 이거 언제까지 모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나 너무 빠져있었어. 너무 재밌어. 재밌다. 뭔가 되게 1시간 동안 보다 너무 좋아. 회상했어. 재밌었다. 근데 26분짜리인데 추억분데요 진짜. 진짜 언젠가 기회 되면은 한번 뭉쳐서 공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재밌겠다. 그런 노래 볼까요? 한 번쯤은 그래도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은 비비디 크루에서 같이 만든 노래는 뭐가 있었어요? 저희 그래도 좀 여러 개 있지 않나요? 따로따로 이렇게 유닛처럼 많이 작업을 맞아요. 단체 곡 약간 이런 스타일로 하는 건 많이. 단체너. 근데 단체곡을 시도했던 곡이 하나 있어요. 나왔어요? 근데 그게 단체로 하려고 했는데 먼저 크러쉬가 가이드를 해놨어요. 뭐지? 근데 그 가이드가 결국엔 시차가 됐죠. 맞아. 시차? 진짜요? 원제 시차요? 맞아. 그 위아가 사실 비비드였어요. 맞네. 그래서 기억나. 그러니까 기억난다. 그레이 형이랑 나랑 그 그레이 형 작업실에서 엄청 동고동락을 했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만들고 맞아요. 제가 먼저 그거를 해놨었어요. 맞아. 그러고 얼마 뒤에 이제 몇 년 뒤에 발매가 된 거예요? 몇 년 뒤에 그 초안 버전이 우원재가 이제 또 결승전 곡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레이 형 작업실에 왔는데 그레이 형이 예전에 만들어놨지만 안 쓰는 곡 몇 개를 이렇게 딱 들려주는데 거기에 그게 있었던 거죠. 거기에 원재가 이제 꽂혀서 이거 할래요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시차로 만들어요. 재밌다. 진짜 재밌다. 이거 진짜 다들 근데 진짜 다 처음 아시는 것 같은데 이거 다 처음 얘기하시는 거죠, 진짜? 네, 진짜 다 처음. 와, 진짜 저 너무 그거 가이드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와, 근데 그거 있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제발 들려달라고. 근데 핸드폰으로 찾아봐도 돼요? 네. 말씀 누워있어도 되고. 말씀 나도. 그리고 화장실 가실 분 가셔도 돼요. 맞아. 여기 뭐 담배를 피고 오는데? 담배를 피우고 온다고 지금 하는 노래? 그렇던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요? 그건 몰랐는데. 아직까지 그래본 적은 없는데. 화장실만 좀. 그건 너무 약간 찾아보시는 동안 뭐 로꼬 형 앨범 얘기를 좀 좋아요. 이번에 3집 앨범 스크랩스가 발매되었는데 어떤 앨범인지 소개해 주신다면 GPT처럼. 근데 저희 아시잖아요. 이제 뭔가 작업을 해놨는데 내 결의 곡이 아니야 하면서 누락시켜놓은 곡들이 있는데 그거 곡들을 오랜만에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 이 곡을 버렸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당시에 저는 좋다고 만들었는데 주변에 들려줬을 때 반응이 없다거나 괜히 약간 이거 별론가? 약간 이렇게 해서 버리거나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들었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실 나만 좋으면 되는 장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곡들을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때 살려봐야겠다 하고 나서 그러면 그게 약간 스니펫처럼 현이 미리 좀 올렸었죠. 휴지통. 맞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내가 봤었을 때 조금 그 혁영 진짜 막 되게 사람이 선하고 따뜻하고 이런데 약간 난 프로서니까 그 휴지통 올린 다음에 이거 버리는 노래다 했었을 때 그 프로서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계속 좀 세비지한 모든가? 그래서 이따가 버리는 건데 그냥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트랙이었었으면은 버리는 말이라도 해주지 약간 이랬었는데 약간 프로듀서들한테도 미리 얘기했죠. 그니까 알지. 이 워딩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 세게 해도 되지. 어차피 나는 괜찮아. 약간 이렇게 다 이해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약간 스크랩 한다고 해서 약간 그런. 네, 그 버린 곡인데 알고 보니까 그것들이 쓰레기가 아니라 보석들이었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해서 나오네. 와,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구나. 이게 이제 AMG에서 나온 앨범이 아니라 첫 인디펜던트. 맞아요. 뭐가 좀 달랐어요? 뭐 어떤 기획이든 제작할 때? 그러니까 뭔가 이게 버린 곡들이지만 버린 아이디어도 돼요. 제가 뭐를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건 별로일 거야 하면서 많이 아이디어를 버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걸 하나도 버리지 말자. 막 조금이라도 고민되면은 해버리자. 막 그렇게 해서 나온 앨범이에요. 그게 제가 회사가 없으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외국에서 사는 거 포함해서 베르디랑 솔직히 앨범 작업을 했는데 오랜 친구지만 너무 바쁘게 사는 분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렇단 말이에요. 뭘 부탁할 때도 너무 바빠 보이면 안 해줘.
안 해주겠다. 너무 바쁘니까. 근데 이것도 고민하는 순간 이럴 거면 그냥 부탁을 해버리자.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상황.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말까 할 때 그냥 할까 말까 할 때 그냥 다 해버린 앨범이에요. 그래서 외국 피처링 맞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피처링을 한번 봤는데 근데 한국 아티스트는 없잖아요. 타미양 맞아요. 톰이랑 대본. 있구나. 그 하나 디스 빼곤 다 이제 한국 배우. 그래서 형하고 12월에 만났을 때 앨범 얘기를 서로 했는데 같은 생각이었던 게 예를 들어서 뭐 로꼬 앨범이 나온다 아니면 뭐 우리 앨범이 나온다 했었을 때 대충 참여진들이 뻔한 그 예상이 되는 게 그런 게 엄청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게 하여튼 내 형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13년 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네. 저도 다양하게 음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이 히트 넘버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로꼬가 앨범 내면 이런 느낌이겠지. 이런 멜로디겠지. 이게 파악이 다 된 느낌? 나는 그런 이미지 아티스트가 되게 싫은데 하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간 앨범인 것 같아요. 죄송한데 형 찾으셨어요? 찾았어. 진짜. 내가 찾아볼게. 이거 제목이 몰라. 위아. 원래 시차가 아니라 위아였어. 위아. 그 라인은 그대로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시차 작곡에 보면 크러쉬 들어가요. 아 진짜요? 안 들어가 있어? 진짜 안 들어있어요? 갑자기 문제? 왜냐면 제가 그 후렴구를 부른 건 아니고 그레이 형이 아마 불러놨을 거예요. 그 후렴구를 근데 그 그레이 형이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갖고 있지 않을까 다. 그레이 형이 다 갖고 있어. 아니 그래 형 오셔야겠네. 그니까 뭐야? 이 형 뭐야? 아니 그래 형 전화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전화 한번 해볼까요? 네, 전화로도 한번. 하고 있어? 갈까? 이러는데 전화 한번 해볼까? 갈까요? 그럼. 꼭 오셔야 돼요 지금. 여보세요. 형 지금 이거 라이브 하고 있는데 다 전화 형한테 걸어보라고 해가지고. 늦어? 지금 하고 있어? 하고 있어요. 1시간 더 할 거야. 얼른 와. 진짜? 오! 그러니까 10분밖에 안 걸리더라. 오! 와 오늘 대박이다. 와. 와 대박. 이따 봐. 매우. 잠시만요. 와 이게 정말 찾으세요? 너가 벌스를 했다. 내가 벌스를 했어. 열정 가득한. 들려요? 다 좋은데? 달라진 건 없어. Here we are. Don't you know who we are? 와, 진짜 좋은데? 이거 15년도에 작업했어요? 이거 아마 13년도 했을 거예요. 13년도. 2013년. 와, 진짜 그 오래된 곡인데. 와. 아니, 12년 전 노래예요. 12년. 와 전혀 그렇게 안 느껴졌다. 순간. 진짜. 아니,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다들 발명을 리믹스로 발매해달라고. 좋은데? 근데 느낌이 진짜 다르네요. 그건 뭔가 좀 더 좀 진지한 느낌이었는데, 이건 좀 더 신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스펠 같다. 기술. 이 탑라인 제외하고는 완전 프로덕션이 거의 다 바뀌는 느낌이구나. 재밌다. 이런 날이 될 줄 몰랐어. 너무 고맙습니다. 와. 그러면은 언티형 그 약간 비비드 크루의 그 선발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은 에너지가 조금 더 위주였어요? 아니면 어떤 음악성? 그런 거 없었어. 그러면 그냥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뭔가 뭐 기준 그게 회사도 아니었고 그때는 마음 맞고 방향 맞고
이 사람 너무 좋다, 잘한다. 그러니까 서로 존경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고. 사상 검진 꼭 하고. 일단 테스트. 일단 말이 테스트. 농담이고 진짜 이 사람밖에 없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요즘에도 적용이 되나요? 네. 그 그런 것 느낌. 같아요. 네네네. 지금 형의 레이블한테도 약간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힙합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진짜 처음 듣는 얘기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너무 재밌다.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처음이긴 하네. 처음. 그 민수 씨 쇼미 나가셨을 때 심사인이 프로듀서가 해솔이었어요? 형 있었어. 네. 형이 그레이 형이랑 같이 팀이었나? 아니요, 저 슬럼이. 설마. 맞아 기억난다. 너무 많이 나갔어요. 맞아 기억나. 형 기리 형 때는 나랑 같은 시즌이어서 형 안 나왔었고 슬롬 형. 맞아. 슬롬님이 저를 뽑아주셨어. 네. 맞아. 맞아. 민우 형이. 맞아.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하다고. 불구덩이 시즌이 그때예요? 맞아 그때. 어땠어요 형 그때 보시면서? 저는 진짜 음악으로 장난치는 거. 지난 일이긴 한데 그 당시의 기분은 뭔가 진짜 최대한 많이 올라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맞아 형 그때 끝나고 나도 얘기했었어. 진짜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맞아. 그때 그리고 막 진짜 형이 진짜 진지하게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나 진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너무 그랬었죠. 맞아. 정말 후회가 많이 되죠. 그때 연습 더 할 걸. 아직 기회는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금 다시 할 생각은 그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 앨범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좋아요. 아니 형 근데 이 그림의 의미 쓰레기통이구나. 네네네. 이게 그 쓰레기통이 있고 보석이 이렇게. 진짜 형 말하는 그대로네요. 네. 형이 지시한 건가요? 네. 이렇게 그려달라? 네. 앨범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베르디한테 이제 전달해가지고. 근데 형 스토리를 정확하게 되게 다 그렸네요, 진짜. 네. 그거를 제가 PDF로 우리 팀이랑 탁 정리해가지고 베르디한테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려서 오죠. 이게 제 캐릭터고. 이거 무슨 동물이에요? 이게 사실 곰이랑 뭐 믹스한 것 같은데 저한테 특별히 띠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뱀띠라서 뱀은 좀 그럴 것 같다고. 난 동글동글한 거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귀를 동그랗게. 귀여워. 너무 예쁜데요? 저도 그 베르디님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진짜 성격이 약간 형이랑 좀 약간 비슷한 결이신 것 같아요. 너무 순수한 선하시잖아요. 엄청 선하신. 한번 자기 패밀리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면은 아낌없이 서포트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베르디랑 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쿠기도 맨날 이렇게 같이 일본 뭐 쿠기가 정말 좋아. 저랑 같이 좋아하는데 베르디는 2016년 또부터 제가 그 그림을 좋아해서 뭐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LA에서 AMG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시간이 맞아서 직접 만나고 오고 가면서 서로 부탁할 거 하면서 친해지게 됐어요. 근데 형 노래 그래도 형이 제일 그래도 애착 가는 곡을 한 곡이라도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해요. 좋다. 같이 이번 앨범이요? 이번 앨범에서. 근데 앨범 작업하면 뭐 믹스다 뭐다 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결국 앨범 낸 직후에 애정 가는 곡은 제일 빼고 만든 곡인 것 같긴 해. 근데 이번 앨범 라디오라고 있는데 그 타이틀 아니었나요? 맞아요. 타이틀 맞죠? 조금 하는데 또 일어나서 들어가야겠다. 그쵸. Turn on the radio, turn on the radio, turn on the radio, turn on the radio, turn on 이게 반달이 다리 형 건가? 목소리가 다시 radio, 목소리가 다시 radio, turn on the radio, turn on the radio. 약간 옷가게에서 나온 것 같은데. 여기까지 줄까요? 네. 근데 이거 가사 주제가 뭐예요? 진짜 그냥 라디오인데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그냥 쉬다 나오니까 Turn on the radio. 라디오 좀 켜라. 켜라. 다시 돌아왔다. 내가 왔다. 내가 이제 다시 안 사라질 거다. 라디오를 켜라. 막 이런 느낌. 이거 얼마 만에 앨범이죠? 정규는 2년. 2년. 진짜 부지런하게 했구나.
이번 앨범의 발매 정보를 보면 기획사란에 로고 모티브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뭐 새로운 레이블을 또 런칭할 이제 생각이? 일단은 혼자 만들어봤어요. 인디펜던트로. 근데 힘들어요. 제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버짓도 내가 다 정해야 되고. 근데 사실 음악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입금할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다 외국 친구들하고 했으니까 해외 송금은 또 인보이스 받고 또 복잡해. 그래서 일단 뭐 회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겪어보니까 아무튼 그게 제 법인명이긴 합니다. 그렇죠. 저 아직도 모자 있어요. 옛날 로코모티브 맞아.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두 분이 네. 생각하셨을 때 제일 조금 어려운 저는 인력 관리라고 해요. 조직의 관리? 사람 관리가 제일 사람 관리. 왜냐면은 리더로서 동기부여를 줘야 되고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들을 한 가지 비전으로 맞춰야 되는 게 이제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여기서 이탈을 하면은 나갈 때 그 마음 아픔 막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힘든 것 같고 지속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지속하는 뭔가 그 시스템 만드는 거. 이게 어쨌든 이게 돈이 들어오고 이걸 관리하는 게 사실 사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실 감각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 아티스트로서는 되게 부딪힌 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고생하시는지. 그 사람들이 계속 되게 고생하시네.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그래서 와 이거 겪어보니까 아는 약간 진짜 감사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언티 형 얘기도 한번 듣고 싶은데 나의 차례인가? 언티 형도 헤드폰이라는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어떤 앨범인지. 그 제목을 그 헤드폰스라는 이름의 앨범을 만들고 있다가 제 곡이 좀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헤드폰스는 갑자기 내기 싫은 거예요. 앨범을 갑자기. 헤드폰스라는 이름의 그 노래들을 그게 취소됐어요 지금. 그래서 다른 걸로 지금 바꿨어요. 그래서 안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 그 질문이 이만큼인데 지금. 그러면 헤드폰스는 나올 거예요. 버리는 거야? 헤드폰스 나올 건데요. 다른 걸 내려고요. 먼저 내려고. 기분이 뭔가 그게 더 좋아요. 근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만들고 있는 앨범이라고 하셨죠? 예, 근데 그게 그거라서. 야 이거 버려라 이거. 맞아. 아니 형이 또 콜라보만 하면 지금 화제가 되는데 뭐 혼내랑도 그렇고 최민식 배우님도 그렇고 이번 앨범에도 뭐 혹시 좀 그런 게 좀 있나요? 이번 앨범은 그냥 혼자 하려고요. 그래서 로꼬가 느꼈던 기분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로꼬는 정규 앨범이고 트랙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로꼬랑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세바시 느낌으로. 나 진짜 그거 보고 울었어요. 진짜로. 그게 떠올라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진짜 그거 진짜. 아무튼 그래서 뭔가 비슷하게 그 로꼬도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전에 나의 어떤 히트곡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상하는 패턴 이런 것들로 벗어나고 싶었고 그래서 또 그런 것처럼 저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저랑 지금의 제가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저를 진짜 뮤지션으로서의 나를 보여준 적이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파편적으로 노래만 알고 있고 뭔가 네, 그냥 뭐 이런 형태? 이런 실루엣이었나? 약간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의 약간 느낌으로. 근데 이게 되게 절대 뭐 어떤 특정 이 세대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한창 딱 얼마 전에 혁우 형이랑도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운이 좋았었던 시기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한 1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때 무슨 표현을 썼었지 형이? 르네상스? 뭔가 막 프라임 타임이면 아무튼 그래서 뭔가 나도 작업을 요즘에 하면서 이거는 뭔가 예상이 좀 팬분들이 들었을 때 좀 예상이 가능할 만한 지금 나의 어떤 무브인가? 이런 멜로디나 이런 가사나? 그래서 저도 뭔가 작업을 하면서 일단 내가 좀 신나야 되겠다. 내가 이걸 정말 얼마나 지금 인볼브가 돼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있는지를 사람들한테 느끼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먼저 들기는 하더라고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러니까 아티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제가 원하는 니즈랑 대중들이 저한테 원하는 니즈랑 그 사이에서 평생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앨범을 많이 내진 않아가지고 좀 양심에 찔리긴 하는데 제가 원하는 게 뭐였는지 더 추구를 계속하고 저랑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저도 원래는 제가 듣기에 좋은 노래들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앨범을 그렇게는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고 되게 다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형들은 약간 그냥 민태기 형, 혁우 형, 해솔이 형, 효섭이 형 이 자랑 그 아티스트 자랑 달라요? 아니면 그냥 똑같아요? 그 인간 대 아티스트 모드. 난 똑같은 거. 똑같은 분리가 잘 안 돼. 나는 진짜 분리가 안 돼. 나는 그래서 먹때리기 대회 이런 거 나가고 일부러 나간 건 아니었는데. 또 언제 안 해? 같이 나가면 안 돼? 그거 한번 같이 나갈래? 그래. 진짜? 그거 한번 뭐 떠? 한번 뜨자. 아니 그러니까 사실 크러쉬가 그때 우승한 멍때리기 대회 우승한 멍때리기 대회? 다음 대회 우승 후보로 저를 뽑았어요. 기억나? 인터뷰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나는 궁금하더라고. 나중에 다 같이 나가자. 그래. 그 우열을 가려보자. 그러자. 한번 뜨자. 저는 조금 그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좀 다른 것 같은. 그러니까 먼저 좀 상상을 하고 그 좀 이상한데 상상을 하고 좀 만져질 만큼 뭔가 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뭔가 풀어내는 걔 뒤에 숨어서 뭔가 풀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예! 와! 비비드다 비비드! 와! 대박. 완전 아 진짜다. 와 오늘 비가 대박. 여기 가운데 앉으십시오. 가운데 앉으십시오. 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와, 진짜 완전체가 모였네요. 몇 년 만이에요? 이렇게 오피셜한 약간 미디어 다 같이 있는 모습? 일단 오피셜한 미디어가 아니어도 이거는 몇 년 만이죠? 아마 와, 진짜. 효섭이 단독 콘서트 때 거의 였던 것 같은데. 그랬나? 10년 되지 않았나? 10년? 진짜 오래됐지. 10년은 된 거 같아. 감상이 10년이나 됐다고? 다 이렇게 5명이 한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앞에 얘기들 이제 성화 형 입장에서 좀 들어보고 싶은 그 효섭이 형 아까 그 뭐야 이제 형 한번 들어보자고 그 얘기 한번. 맞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지금 일단 숨 돌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나도 빨리 많은 얘기. 몇 시간 차이 이게? 몇 시간? 11시. 진짜. 그 얘기했거든. 효섭이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밥부터 먹었잖아. 밥 먹는데 효섭이가 막 계란말이고 이렇게 형한테 막 이렇게 해주고 해서 마음에 들었잖아 거기. 일단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맞네. 21살인가 이랬는데 맞았네. 그 로꼬 있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 기획사가 너네 회사도 아니었잖아. 너는 그냥 맞아. 와가지고 정수기가 있었는데 그냥 거기서 맥심을 이렇게 타가지고 마시라고 이렇게 형들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나 뭐지? 야망꾼이다. 처음 나는 그게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음악을 듣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얘를 데려와야겠다 이렇게 생각. 그치. 처음에가 해솔이 집에서 데모 들은 거. 그러니까. 그 얘기 했어 혹시? 했어 아까. 사실 형이랑 나랑 소통을 많이 했었잖아 그 당시에. 우리 3명밖에 없었지만 그때 우리 뭐 직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밖에 없었지만 내가 데모를 먼저 받았다. 와 이거 장난 아니다. 맞아. 너네 집 너네 그 오피스텔 그래서. 거기서.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 사람 아니야. 했더니 형이 그 뒤에 약간 알게 돼가지고. 맞아. 여기저기서 크러쉬 얘기가 계속 들리는 거야. 그래서 뭐지 약간 운명인가 해서 얘 어떻게든 빨리 선택해야겠다. 적이 되면 안 되겠다. 적이 되면 안 되겠다. 불안하다. 맞아 그런 얘기도 했었어. 그러고 나서 형이 그러니까 네 진짜 괜찮다 라고 했던 그 계기가 그런 계란말이였던 거네. 나는 커피. 난 계란말이야 기억나. 너는 계란말이. 나는 커피를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막 뭐지 21살의 그런 뭔가 바이브 그런 부분은 처음이었어. 근데 되게 그리고 내가 이제 일단 노래가 너무 좋았고 근데
학연이 또 엮여 있잖아. 아 맞아. 뭐 어떤 학교? 아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아 진짜 어디였어요 지금? 신동초이고 심지어 같은 아파트 사는. 맞아 패밀리 아파트. 근데 이제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마주칠 그건 없어. 맞아. 또 선배님이셔가지고. 근데 그거가 중요하진 않고 커피 타고 이런 건 아니고 일단 음악을 잘하는데 맞아요. 그것까지 잘하니까 얘 뭐지? 약간 사람도 괜찮네. 이러고. 여러분 커피를 잘 타야 됩니다. 물 조절 잘해야 되는 물. 네. 그것도 맞아요. 형이 살던 옥탑방에서 다 미통 벗고 여기까지 했거든요. 아 밑동 벗었었나? 그러니까 몇몇이 돌아가면서 벗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 그때 당시 그 스튜디오 룸에서 막 깜빡이 나오고 약간 그랬던 맞아. 거기서 내복만 입고 막 내복. 우리 내복이 필수였거든. 내복. 그때는 이제 추우니까 추울 때 대중교통 이제 또 탈 때 이제 겨울에 추워가지고 눈물 젖은 내복. 눈물 젖은 내복. 그쵸. 근데 추억을 팔고 있어서 사골곰탕 끓이고 뻔한 멜로디 막 이런 얘기. 그 얘기도 했어요. 위아에서 이제 시차로 바뀌고. 맞아. 들었어. 나한테 파일 있어? 와 진짜. 들었어. 2013년도. 느낌 다르더라 지금 원곡이랑. 아 근데 이 시청자분들은 주요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왜요? 우리는 다알것 같은데? 그 비비드라는 그 크루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그만큼 막 활동을 막 뭉쳐서 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아 이렇게 크루였어? 20초반? 이제 알면 20중후반? 근데 형 뭐 하다 오셨어요? 영화음악도 하고 있어가지고 맞아 영화 형 내일도 감독님 미팅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약간 바이브가 작업자 바이브가 그러네. 지금 충혈됐어 지금 진짜 약간 영화계 사람 같기도 하네 지금 어떻게 보니까. 요즘에 열심히 이것저것 막 하고 있는데 영화 또 좋아해서 형 좀 최근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작년에 넷플릭스 발레리나라는 전종서님 맞아. 그거 있었고 이번에 또 뭐 극장 개봉하는 영화 있어서 그거 맞아 형 근황 좀 더 들어야겠다. 맞아. 그런 작업. 근황도 안 물어보고 바로 커피 잘 탔잖아. 계란말이 잘 줬잖아. 정신 없어 진짜. 오래된 관계로 당연하게. 생각이 없어. 뭐 네. 인사도 안 해. 안녕하세요 그레이라고 하고요. 네. 또 비비드 크루의 제일 늙탱이. 네 발레리나라는 맞아 영화 음악도 막 요즘에 하고 있고 막 되게 다양하게 해보려고 우리가 어쨌든 대중 그런 음악 가창이 있는 그런 것도 하다가 음악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으니까 비비드 프로듀서니까 래퍼들도 래퍼들만의 또 그런 게 있지만 프로듀서들도 되게 다양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하시면서 좀 어때요? 좀 잘 맞으세요? 영화 음악 하시는 거? 그러니까 할 때 너무 힘든데 왜냐면 우리가 하는 음악은 우리가 갑이잖아. 해가지고 이거 뮤비 찍어주세요. 이 내용대로 막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시키는 대로 제작사도 있고 투자사도 있고 영화 감독님이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을의 입장으로서 이게 그거를 받쳐줘야 되니까 내 주장도 해야 되지만 그게 좀 다른 작업인 것 같고 근데 엄청 잘할 것 같아. 너무 재밌어. 재밌는데 욕도 하면서 하지. 진짜 너무 막 이게 분량이 많으니까 곡 들어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휘민이도 하지 않았어? 드라마 막 그치. 그래서 그때 형한테 막 되게 힘들다. 형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나가다 봤는데 그래서 한스 짐머나 막 이런 유명한 그 거장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했던 거 있는데 동질감 느끼는 말을 해주는데 이걸 괜히 한다고 했나 이런 지금이라도 못한다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 알아보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 맞아 장기하 형님도 맞아. 기수도 하시고 베테랑 2도 그 형님도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베테랑 2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힘든데 추억 보정이 돼. 약간 좀 또 사람들이 또 좋게 보고 이렇게 하니까 추억 버전 이거 재밌지 하는데 또 지금도 힘들게 하고 있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지금 딱 하는 음악이랑 영화 음악이랑 정말 단면적으로 제일 큰 차이점이 뭐야? 아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 그냥 뭐 어쨌든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마스터 누가 갑자기 뭐 회사에서 야 이거 가사 바꿔 이러진 않잖아. 그냥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거를 딱 그대로 내는 건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 뭐 감독님의 의도도 들어가야 되고 또 여건상 뭐 제작사, 투자사도 어쨌든 의견을 내니까
그런 게 좀 다르지 않나. 수정이 많겠네. 엄청 많지. 수정 최대 몇 번까지 해보셨어요? 몇 번 세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 하는 음악 그 영화에서는 음악이 들어가는 포인트가 한 73포인트가 있거든. 5초짜리도 있고 막 30초짜리도 있고 막 4분짜리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그거에 뭐 수정이 한 번씩이라도 들어가도 엄청 많은 거지. 저는 드라마 음악 감독했을 때 진짜 힘들었는데 뭐 했었어? 저 그 티빙의 피라미드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 그거 음악을 만들었는데 가장 딱 보상받았을 것 같은 느낌이 그때가 회식 때 회식 때 이제 출연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배우분들하고 많이 접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화면을 엄청 많이 막 몇백 번 맞아 그래서 너무 친밀감이 있어 이미. 엄청 있고 그리고 일단 감독님이라고 부르고 맞아, 신기한 거 은감님. 영감님 멋있다. 거기서 와 내가 감독이 좋을 것 같아. 영감님. 근데 그리 형은 부산 국제영화제인가? 거기도 갔었나? 맞아. 뭐 발레리나 그걸로 가셨어요? 그걸로 갔었고 지금 하는 것도 어쨌든 뭔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오늘 들었는데 아직 이제 개봉은 안 했지만 근데 되게 좋은 일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형 보는 눈이 있다. 아니 근데 보는 눈보다도 그냥 운이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래도 그런 게 타이밍도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 끝나면은 만약 또 다른 제안이 오면 하실 생각이 있어요? 그럼 너무 아니,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게 쉽지는 않다 진짜. 왜냐면은 이제 두 번째 해보는 거니까 어쨌든 난 비기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또 생각해봐야겠네. 그렇지. 또 이제 너무 이거가 시간에 많이 소요되는 게 있으니까 개인 작업이나 좀 원래 하던 또 작업들이 너무 그리워서 지금 이제 또 근데 딱 뭔가 그렇게 영화 음악 작업을 하고 내 앨범이나 이런 작업을 할 때 또 소중함을 되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빨리 내 거 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도 들 것 같고. 리프레시도 될 것 같은데요. 뇌를 또 다른 걸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다른 형들은 본인 어떤 음악 앨범 음반 말고 다른 다른 프로젝트 해보신 거 있으세요? 재밌었던 거? 저도 그 단편 영화긴 한데 연기했었어요? 제가요? 갑자기 커피를 잘 타요? FD 배우님 중에 이주영 배우님이랑 좀 친분이 있었고 그 친구가 이제 만든 단편 영화에 영화 음악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게 되게 짧게 저는 되게 짧은 단편 영화였어가지고 재밌었어요 되게. 저도 무슨 단편 영화 중에 그 안재영 씨가 만들었던 단편 영화의 사운드 트랙 짧은 거 한 적 있어요. 영화 연인. 근데 그 단편을 하면서도 되게 힘들다고 느꼈는데 이거는 진짜 장편 1시간 반 2시간 그렇게 형 몇 번 봐요 그러면? 그 영화? 진짜 그 처음에 소리 없을 때부터 보잖아. 네, 소리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갈지 막 이런 것도 막 해야 되니까. 재밌겠다. 그 단계가 제일 재밌겠다. 그거 몇백 번 당연히다. 와 몇백 번. 그레이 형 시그니처 사운드 원티 형한테 얼마 줬나? 무단으로 지금 무단으로 하고 있는데. 네. 55억 정도 줬지. 거의 50억. 네, 50억. 네, 지금 빚이 있네요. 네. 아직 못 갚아가지고. 네. 그게 근데 만약에 실현자의 코러스를 만약에 넣으려면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다른 케이스 아니야? 그런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인 경우나. 나는 우리 거 해줬던 그 애기가 만약에 이제 나중에 자기 애기야? 7살 지금 한국 사람이야? 혼혈 애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이제 애기로 이제 나도 이제 세대 교체. 그렇네. 이기 뭐지? 나도 티 안 날 거 아니야. 내가 하면 되잖아. 그렇네. 너무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그때 그레이 했을 때 형 그거 한 이유가 뭐예요? 그때가 그냥 느낌이 좋아서? 깜빡이란 노래로 내가 데뷔곡이었는데 자이언티가 도와줘서 피처링으로 이제 그때는 태그 사운드고 시그니처 사운드가 아니었고 딴딴딴딴딴 그래 이렇게 샤라웃으로 이렇게 한 거였는데 이거 써먹어야겠다 계속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중에
그래서 되게 적당하다 이거. 아 생각해보니까 나도 슈프림팀 형들 컴백했을 때 그대로 있어도 되라는 노래를 내가 이제 프로듀싱 했었는데 그때 인트로에 센스 형이 크라쉬 이러면서 아 나도 쓸걸! 아 까비! 아 까비! 그대로 있어도 돼. 맞아. 갑자기 저 진짜 궁금한데 그냥 그대로 있어도 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한데. 그거는 슈프림팀의 컴백곡이었잖아요. 맞아. 그때 이제 그때 성화 형도 옆에서 엄청 많이 도와줬었어. 그때 이제 쌈디 형이 이제 컴백 할 거니까 유수부 그쪽 트랙 좀 보여줘. 이제 진짜로 한 50곡은 까였을 거야. 기석이 형한테. 진짜 많이 만들었던 거 진짜 기억나. 많이 만들었어. 많이 만들어가지고 보냈는데 기석이 이거 좀 별론데. 그래서 다 까다가 그대로 있어도 돼를 이제 내가 그 후렴 사빅 후까지 이제 가이드를 해가지고 보냈더니 좋네 해가지고 이제 시작됐지. 저는 그때가 완전 뜨거웠던 게 그러면서 막 뻔한 멜로디 엄청 잘 들고 형들 막 그냥 보는 데마다 막 차트에 다 있고. 그대로 있어도 돼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 4명 목소리가 이스터에그처럼 심어져 있지 않아? 진짜? 맞아. 그거 나 들어봤네. 목소리도 화음에 있어. 맞아. 하나씩 그 해솔이 형도 있어 브릿지에. 맞아. 진짜? Stay cool 그것도 있고. 맞아. 어디? 진짜? 브릿지 기억난다. 넣어야 되는 거야. 입고 있는 옷에 따라 성격이 변해 그게 이 도시의 참 느낌 그때쯤 내가 목표로 삼은 건 먹고 사는 집 다음 단계 모든 것 밤이 되면 난 다른 내일을 꿈꾸고 어제 같은 놈을 밤집에 놈뜨며 그대로 있는 조금씩 움직여 성공의 바람이 더디쯤 괜찮아 보여 아기면서 시작이다. 아기면서. 그리고 브릿지 파트에 해솔이 형 보시고 브릿지 뭐네? 하려고 나갔던 날만 식어버린 게 아니야 쉬고 있는 거야 마음만 Stay cool 어느 곳에 있든 Stay cool 어느 곳에 있든 Stay cool 어느 곳에 있든 잘하고 있는 거야 이대로만 해내고 근데 진짜 쌈지 형은 항상 그렇게 챌린지를 줬었구나. 나도 처음에 연락 왔을 때 갑자기 내가 봤을 때 땜빵구 하다가 나한테 부탁했거든. 또 약간 내가 그 중에 그냥 잘하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막 이거 할 수 있어? 이러면서 3일 뒤에 마스터인데 너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의뢰가 3일 뒤에 마스터인데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그냥 그날 녹음이랑 다 라이팅은 다 끝냈었거든.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이제 너한테 50곡 까고 막 이런 걸 생각하면 진짜 50곡을 근데 실시간으로 까였어. 50곡을. 맞아. 근데 그때 나도 그 챌린지에 같이 하고 있었는데. 맞아. 와, 그냥 나도 무너져 가는 거야. 비트들 다 하나씩 까이고. 맞아. 효섭이 거기서 이제 챌린지 이제 우승자였지. 그리고 그 2년 뒤에 이제 제가 챌린지 이제 들어가가지고 프로저들은 쌈님한테 한번 다녀오면 실력이 엄청 늘거든요. 맞아. 왜냐면 계속 맞아. 이게 까다로워. 맞아. 야 그럼 각자 버린 걸로 형처럼 앨범 만들면 될 것 같아. 사람들이 피해자 모임. 사람들이 피해자 모임. 정말 오늘 사골 곰탕이네요. 와 진짜 진짜 옛날 얘기 재밌다 근데. 재밌다. 추억도 팔면 좋아요. 가끔씩. 정말 가끔. 오늘은 그럼 뭐 어떻게 이렇게 모이는 거야 갑자기? 이거 원래 다단계 스타일. 그 로꼬 혁우가 나온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나갈래.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봐야지 하고 딱 했는데 오늘 아침에 눈 딱 떴는데 효섭이가 갑자기 형 그거 나가!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이제 다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와 그냥 오늘 진짜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이렇게 된 거. 나도 아까 몇 시간 전에 연락 받아가지고. 진짜 오늘 레전드라고. 언티 형 얘기를 좀 더 해봐. 좋아요. 그러니까 언티 형 얘기를. 스탠다드 프렌즈의 이야기들을 조금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탠다드 프렌즈 이거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눈이 안 보여서. 벌써부터 눈이 안 보여. 안경 밖에 있어가지고. 스탠다드 프렌즈 설립한 지 거의 3년 돼 가시는데 이제 처음 좀 생각
했던 그 기획했을 때 비교해 보면은 뭐 지금은 좀 직접 운영해 보시니까 좀 어떠신지. 아 그러니까 이제 네. 공식적으로는 3년인데 네. 사실상 그 4년이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신중해가지고 네. 이 회사를 설립하고 릴리즈까지 한 좀 거의 1년을 쌓았어요. 네. 약간 실무진들 더 타이트하게 만들고 싶고 시스템도 더 만들고 싶고 그렇게 쌓은 다음에 런칭을 이제 해도 되겠다 네. 하고 런칭을 하고 3년이 됐는데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일이 있었고 되게 어려운 일도 있었고 물론 앞으로 뭐 많은 또 위기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조금 강해진 것 같고 네, 되게 감사해하면서 지금 좀 기분 좋게 하고 있어요. 언제가 제일 뿌듯했어요? 아 회사 만들길 잘했다 이렇게. 아 그건 항상 느끼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제 그 진짜 이 사람 약간 리스펙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아티스트들이 항상 옆에 있습니다. 그게 와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항상 그런 뭔가 모임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비비드가 그 전신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그런 집이 좀 생긴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고 그리고 회사가 흑자 전환이 됐을 때 진짜 와 이제 쌓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그때 너무 행복했고 그게 한 진짜 그게 3년 넘게 걸렸거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요즘 또 좋은 거는 제가 어쨌든 회사 일을 보느라고 아티스트로서 그러니까 작업에 집중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시스템이 잡혀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체계화가 되는 데까지의 그 인고의 세월들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해하면서 다시 재활하고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지금 되게 기분이 좋게 작업하고 있는 그런 부럽다. 이게 저도 뭐 얼마 전에 그 소코도모라는 친구 거 같이 맞아요 참여하셨잖아요. 네, 앨범에 참여해가지고 그리고 또 민우랑 슬롬이랑도 워낙에 친분이 있어갖고 형이 이제 없을 때 그 회사로 이제 가서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더라고. 다들 진짜 딱 똘똘 뭉쳐가지고 뭐 막 하다가 베이스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준우 씨한테 가가지고 이거 좀 해줘봐 하고 이게 되게 뭔가 다들 시너지를 되게 형이 근데 그게 형이 중간에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한 게 느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얼마 전에 엔더피 형하고 민우 형하고 같이 그때 술 마실 때 그냥 회사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음악하는 사람들이니까 음악적이겠지만 생각보다 더 음악적인 거예요. 어떤 앨범 한 장이 나올 때 어떤 퀄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이 프로듀서들 프로덕션에 대해서 엄청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와 대단하다 약간 진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지한 얘기 좀 그렇긴 한데 뭐 시작해본 김에 지금 어쨌든 이 단계를 제가 입 밖으로 내는 게 되게 힘들어해가지고 제 속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런 걸 힘들어해가지고 짧게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까지는 음악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집중을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좀 더 뭔가 이거를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을 아직 저희가 많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전달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 기분이라서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화 형도 맞아 두오버 두오버 얘기를 좀. 뭐 근데 나는 뭐라 그러지 막 그런 엄청나게 해소리가 이렇게 전개하는 그런 거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의 또 전신 AUMG를 이제 다 나오게 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회사가 필요했고 그래서 코쿤이랑 원재가 이제 제일 그 시기가 맞아서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사부작 했던.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막 컨택이 왔었을 때 그냥 갈까 이 생각은 또 없었어요? 그것도 고민됐지. 그래서 막 그때 효섭이랑도 막 전화했었고 해솔이랑도 막 전화했었고 막 고민이 너무 되니까 그랬었지. 맞아. 진짜 근데 새 챕터인 것 같아, 그지?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나는 그냥 사실 뭐 이거를 계획이 있다 뭐 이런 뭐 이렇게 해서 누구를 모으고 이런 거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매니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필요했었던. 어떻게 자연스럽게 모이고 있어서 쿠키도 들어왔고. 그리고 효섭이 형은 언젠가는 뭔가 어떤 레이블의 그 음반 레코드를 갖고 싶다. 완전 저도 완전 있죠. 완전 있는데 이제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면으로. 근데 확실히 꿈을 갖고 있어요. 저도.
뭔가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생겨서 형이 진짜 만드는 뭔가 한국에 모타운 같은 회사가 나올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어. 진짜 저도 제가 생각하는 비전이 약간 그쪽에 좀 다 있긴 해요. 그런 음악들 너무 좋아해요. 요즘에 평소에 그 음악 공유하고 이런 거나 음악을 워낙 사랑하니까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너무 감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자기 콘서트도 그렇고 음반도 그렇고 꾸준히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뭔가 이제 좀 느슨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성공했다고 보는데 뭔가 음악을 계속 좋아하면서 이거를 계속 공유하고 싶어하는 느낌이라서 와 이거는 뿌리 내릴 수 있겠다는 생각하긴 했었어요. 맞아. 살짝 저도 뭐 이게 너무 새길로 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하면은 작년에 이제 좀 건강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작년에 받아가지고 그때 좀 삶 자체가 되게 좀 건태로웠던 시기가 좀 있었는데 그렇게 막 몇 달 동안 누워 있으면서 천장만 보고 누워 있다가 음악도 듣기 싫을 정도로 막 몸이 안 좋으면은 네, 그 정도로 멘탈이 안 좋았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제가 이렇게 원동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음악에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요즘 살고 있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요즘. 그러니까 몸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 그래 허리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형도 허리 디스크 엄청 많이. 근데 너가 이게 한 20살 때부터 안 좋았잖아. 맞아. 너가 추천해준 데서 나는 했는데 멀쩡해 운동하니까. 그러니까 운동이 답이었어. 운동을 열심히. 허리 안 좋을 때 하체를 하라고 그러던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체가 좀 지탱해줘야지. 맞아. 저 같은 경우는 디스크를 거의 10년 정도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앓다 보니까 아예 운동으로 회생이 안 되는, 지름증이 안 되는 이미 터져버려가지고 그래서 너무 심했어. 여러분들 꼭 그 자세, 허리 자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 진짜 갑자기 허리 피고 싶어진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빨리 형 오디오 빌 것 같아. 그러면은 각자 이거 너무 클리셰적인 질문이지만 저 형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직업을 시작하게 됐었던 인문곡이나 어떤 계기가 뭐였었어요? 한 분씩. 나 이거 해야겠다. 곡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곡이든 아니면 상황도 좋고. 아티스트도 좋고. 저는 트윈이어 TV 보고 시작했거든요. 저거 해야겠다. 테디 형 보고. 맞아. 테디 형 보고 저거 해야겠다. 저는 R&B라는 음악을 물론 이제 뭐 스티비 원더 너무 저한테 다 그분들의 DNA가 있지만 이걸 진짜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결정적으로 들었었던 뮤지션이 있어요. 뮤직 소울 차일드라고. 뮤직 소울 차일드의 앨범 음악들을 듣고 이게 R&B와 또 네오 소울이라는 장르가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한 몇 살 때 정도예요? 그게 14살 때였어요. 그래서 형 초창기 작업물도 들어보면 그 노래 뭐지? 뭐 뿜뿜뿜뿜뿜 Just Right. 그러니까 어떤 컬러인지 맞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원래 음악 잘 모르다가 무슨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 구에서 뭐 팝송 대회 하는데 나갈 사람 없냐?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맨날 흐뭇을 했나 봐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제 손을 이렇게 드는 바람에 근데 아무도 안 나간다 그래서 제가 나가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불렀는데 수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때까지 완전 아싸였는데 제 첫 소절을 불렀는데 앞에 있던 여자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겠다. 그때부터 갑자기 음악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또 결정적이었던 게 노래방 갔다가 발라드 부르려고 예약했는데 갑자기 원타임 핫뜨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누른 거죠. 그래서 운명적으로 그 노래가 나왔는데 저 그 노래 몰랐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그냥 읽었어요. 읽었는데 애들이 잘한대요. 그냥 약간 목걸이 길게 몰라까지 읽었는데 애들이 잘한대요. 그래서 우와 난 소질 있는 듯? 이래가지고 힙합 앨범 좀 여러 장 사가지고 소개받아가지고 사서 그때 이제 막 코러스 다 외우고 진짜 재능이에요. 천재.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 나는 약간 원래 항상 동경을 했는데 가수든 프로듀서든 동경을 하다가 이게 직접 해보게 된 거는 곤충 스님 윤키라고 있거든. 곤충 소년 윤키도 되고 곤충 스님 윤키. 곤충 소년 윤키? 곤충 소년 윤키라고 있어. 진짜 있어. 되게 실험적인 약간 실험적 익스페리멘탈 약간 느낌일 것 같아. 뭐라고 해야 돼?
뭔가 기억나네. 곤충 소년 융키였다가 있다. 선생님 예. 원래 곤충 스님이었다가 소년으로 이름 바꿨는데 이게 그 앨범도 멕시칸 베케이션도 좋아하고 2001년인데 그래서 막 되게 이분이 진짜 특이해 막 한번 들어볼까? 막 크레딧에 막 뭐야 트럼펫이 아니구나. 근데 풀앨범이에요 이거. 막 여기서 막 그러고 내가 충격적이었던 게 여기서 무슨 하이웨이인가 있어 노래가 근데 막 차 소리 나는데 그걸 헤어드라이어로 표현했어. 악기가 막 크레딧에 막 쓰레기장에서 주운 뭐 바이올린 막 이런 막 그래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나 약간 그래서 나도 막 크레딧에 막 델몬트 기수병 그거 들으니까 포커싱 왜냐면 나 미디를 그때 못하니까 그 이렇게 화상 대화하는 모니터에 마이크가 조그만 게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막 이렇게 했거든. 학교에서 하모니카나 뭐 이런 멜로디언 다 있으니까 지금 댓글에 원조 찰리푸스라고. DIY적인 감정이 거기서 왔던 거야. 그래서 나는 되게 이분한테 되게 충격이었어. 오, 들어봐야겠다. 샘플링 방식 되게 희한한 거라고. 일단 저 이름이 이거 음악을 안 들을 수가 없어. 아니 음악 진짜 잘하시고 정말 특이하게. 그리고 너무 그 곤충 스님이었다가 이게 뭐야 어떤 브랜드가 다른 거야? 약간 브랜딩을 또 이제 다르게 하신 거죠. 거듭나시. 근데 요즘에는 활동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스님에서 소년으로 팬으로 가셔가지고 뭐 마치 그 강나그네 형님처럼 생방을 모르게 행방을 몰라요. 그런 멋있다. 내 나이가 나오네 딱 저걸 말하니까. 2001년도 앨범. 근데 형님들 계시다면 아마 저 앨범 좋아하실 아실 거야 저. 저는 엄청 간단한데 저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사람 말을 훨씬 못했어요. 약간 어버버거리고 잘 더듬고 눈도 잘 못 마주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저 초등학교 때부터 드렁큰 타이거 약간 음악 방송에 나왔어요. 그때부터 저 사람 너무 멋있다 해서 음악은 자주 듣다가 고등학교 때 저랑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우리 공연을 한번 해보는 거 어때? 해가지고 고등학교 축제 때 가사 쓴 것도 있고 자작랩? 네 자작랩을 자작랩 내가 이 어버버 거리니까 약간 가사로 쓰면 정리가 되잖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서 쏟아내 보니까 와 이게 너무 높은 거예요. 약간 기분이. 그래가지고 이거 계속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죠. 맞아. 그게 관객의 반응에서 뽕이 온 거예요? 아니면 이걸 제가 시원해지죠. 그 해소가 되니까. 평소에는 진짜 눈도 못 마주치고 막 항상 답답했었죠. 제 자신. 그러다가 이제 공연 약간 일탈 같은 느낌. 탑자가 해지면 피가 도는 것처럼. 언태형은 다르네요. 언태형은 반응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 이걸 보여줄 수 있구나. 날 좋게 보는 사람이 있네. 이걸 해주니까 좋게 보네.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음악을 해서 래퍼들이 막 돈을 벌거나 직업을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냥 취미로만 해야 되겠다고 계속 생각해서 대학교 가서도 동아리 활동만 하다가 형을 만났고 맞아 동아리 홍대도 또 여기도 그거네. 학연 그래요? 학연을 좋아하네. 학연으로 또 이것도 여기 또 여기 학연. 그래요? 멜로랑 또 학연이고. 운명이었네. 둘이 동아리 하는 거 아니야? 같이 이렇게. 비비드에 거의 같이. 아니 진짜 동아리라기보다는 그 약간 대학 잠깐 우리 같이 생활했었잖아. 그때 당시에 둘 다 아싸였는데 맞아. 그 약간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시비 붙은 줄 알았는데 개드립 하다가 뭐야 높은데? 저 방금 기억이 났는데 그 대학 다닐 때 그 멘토링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저보다 선배니까 제가 이렇게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멘토였어요. 멘토 그 대학 시스템에서. 그래서 막 음악 얘기하다 보니까 취향도 엄청 잘 맞고 그랬던 기억이. 그럼 엘로 형은 어떻게? 저는 원래 듣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막 올드팝부터 해가지고 그냥 팝이 흘러온 대로 이제 락, 뭐 힙합, 뭐 R&B 이렇게 듣다가 그 휘성님이 저한테 영향을 엄청 많이 줬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게 해줬던 아티스트. 그래서 뭔가 좀 유독 그 다른 분들의 비보에 비해서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왔거든요. 이성 소식이. 진짜 말을 막 트리뷰트 하겠다까지는 아닌데 그런 DNA를 좀 잊고 싶어서 그런 뉘앙스의 곡들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약간 엠보트 사운드 그런 느낌. 그쵸. 엠보트 진짜 오랜만에. 아 처음 들어 엠보트. YG의 그 R&B 맞아요. 네, 거미 누나나 맞아요. 들성님. 그래서 노래를 하고 싶게 만들었던 분은 그분.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무대 위에 서 보니까 여자한테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다들 결국에 이게 다 관심을 먹고 사는데 관심이 부정하면 안 되지. 부끄럽긴 한데 그게 좀 그쵸. 제일 큰 원동력이긴 했어. 그러니까 나도 완전 계기는 퍼렐 스튜디오라고 어렸을 때 막 그런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퍼렐이 이렇게 건반 치고 있는데 여자애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딱 봐도 좋아하는 거야. 근데 꿀이 떨어지는 이렇게. 저거 하면은 꼬실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게 웃기게 된 게 네. 여자들이 환호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이거다 싶지 않나요? 이게 다 동기부여가 다 똑같네. 있어 진짜.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어쨌든 휘미도 마찬가지고 저희의 표현으로는 아다마를 몇 번 찾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다마? 진짜 히트를 너무 많이 이렇게 치고 어쨌든 연예계에서 그러니까 뭐 작업을 하든 뭐 어쨌든 저도 창작하는 입장에서 컨텐츠가 몇 개 탁탁 잘 되다가 어쨌든 좀 반응이 안 좋은 시기도 있고 좋은 시기도 있고 뭐 그게 뭐 기준이 대중이 될 수도 있고 뭐 무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뭐 형들은 다 생각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히트를 많이 친 사람들로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기댈 수 있는 차트라든지 그 뭔가 어떤 성공의 기준을 대변할 수 있는 절대적인 뭔가 잣대가 없는 맞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게 생각하면은 좋은 것 같고 뭐 유튜브도 임급동 사라지고. 그래요? 맞아 없어진대. 네, 기사 떴다. 네, 좀 카테고라이즈를 좀 세분화해가지고 차트를 나눈다고 하고. 맞아.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아까 우리 계속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각자 내가 좋아하는 걸 시도해보는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정이 내려진 어떤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이 굳어진 게 없어서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은 좀 많이 뿌려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뭔가 예전에는 막 1위 1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진짜 비슷하다. 뭐 정신 건강, 몸 건강, 인정이 돼. 마음 건강. 맞아. 그게 유일하게 오래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막 저도 매일 같은 루틴 속에서 사는 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지겨울 수도 있잖아요. 뭐 창작하는 사람들이 영감 받을 때 작업해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그거에 그렇게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냥 계속 저는 아침에 작업실 출근해서 운동하고 또 와서 작업실에서 그냥 엉덩이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엉덩이를 비슷하고 엉덩이 또 엉덩이 근육을 크잖아. 엉덩이 커가지고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엉덩이 근육, 코어 근육을 강화해서 작업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루틴을 지켜내는 게 그 영화 퍼펙트 데이즈라고 혹시 일본 청소. 청소. 그 영화로 빌 벤더스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왜 똑같은 루틴 지루한 일상을 사시면서 왜 저렇게 행복해 하실까 공감을 못 했었는데 딱 요즘에 진짜 공감하고 있어요. 이제서요. 진짜 행복하다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다. 너무 좋다. 이게 즐기려고 우리가 다 취미로 했고 너무 좋아서 시작한 건데 아까 말했던 그런 뭔가 성공의 맛을 이렇게 보고 뭔가 차트도 신경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옥죄는 맞아요. 그런 게 생기면서 이게 하면 대중들이 좋아하겠지 막 그런 사실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더 초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뭔가 즐기는 게 제일 재밌게 하는 게 순수하려고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맞아. 이걸 최대한 그렇지. 놓고 계속 순수하려고 예전처럼 순수해질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근데
그런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 그렇게 해서 음악을 만들고 활동하면은 우리 정신 건강도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매한 생각 속에서 이것저것 다 챙길 작정으로 음악을 만들고 내고 하면은 반응도 더 신경 쓰게 되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한테 좀 더 순수하고 이런 의도로 음악을 만들고 내면은 뭐가 어찌됐건 좀 덜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이 또 얘기한 거랑 완전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도 너무 높고 그리고 뭔가 어떤 노림수가 있으면 너무 누구보다 먼저 잘 캐치를 하시기 때문에 형이 얘기한 것처럼 형이 그리고 이번에 보여줬던 그 앨범에서의 그런 무브들이나 너무 좋아요. 그냥 진짜 내가 재밌고 즐겨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만 더 보태서 저도 그 취향이라는 게 진짜 거의 전부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뭔가 패션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다른 문화들이 정보를 제가 굳이 찾지 않아도 이제 강제로 주입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해져 있고 그 안에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자꾸 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창작자한테도 그렇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도 되게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더 저랑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요새 뭐 좋아하지? 맞아. 화이팅! 재밌다.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러면은 뭐 지금 시간도 지나고 해서 마지막 소감 한 번씩. 아니요. 앨범 얘기 많이 했어? 많이 엄청 많이 했어요. 어떤 아니 앨범 얘기는 아니야 이거 그냥 요건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럼 뭐 소감 한 마디씩 듣고 끝날까요? 좋아요. 끝날까요? 앨런님부터. 저는 일단은 너무 오랜만에 뵈서 다들 이제 민수님은 처음 뵀지만 이제 휘민이도 그렇고 이제 막 효섭도 그렇고 다 형들도 그렇고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있을 때 다들 막 이렇게 까탈스럽지 않고 그냥 이제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만 해도 너무 좋다. 그리고 그게 계기가 이제 앨범이 혁우 형의 새 앨범이고 이제 힙플 라디오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모이게 했네요. 일단 저도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이게 약간 유일한 활동일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설득력 있는 것 같아서 여기만 그래서 너무 예상외 좋은 이런 해프닝들이 벌어져서 너무 만족스럽고요. 아무튼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활동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성화 형은 맞아주세요.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진짜 거의 10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모이는 거는 그래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네, 다음에는 일찍 올게요. 일단 혁우 앨범 너무 멋있고 너무 멋있고 이번에 약간 뭔가 한국 이제 이 장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되게 멋진 사례를 만들어낸 것 같아서 혼자 막 그거 입금하고 다 하면서 너무 고생 많은 것 같고 되게 멋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했던 엘로 앨범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고 그리고 오늘 녹을 마쳤다는 크러쉬 새 앨범도 엄청 기대가 되고 그리고 제 앨범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아직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 아까 자꾸 막 어떤 분께서 룩삼 고소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뭐 형 뭐였어요? 뭐야? 혹시 그거 봤어? 나 봤어. 형 룩삼이 나 클릭미 부르는 진짜요? 저 쇼츠로 봤어. 패러디한 거. 근데 자이언티 고소 자료라고 노래가 있어. 그거 뭐 있나요? 한번 볼까요? 봤어. 웃기다. 근데 해주실 수 있나? 아무튼 저는 이거를 보고 제가 댓글을 그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잘함이라고 달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고소 잘 지나갔다 이러면서 또 축하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랬어요? 아직 제가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진 않았어.
저는 저 쇼츠에서 좀 디테일하게 좋은 포인트가 네. 싱잉 라라라라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막을 순간적으로 잘못 읽어가지고 사인이라고 그 디테일한 포인트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는 아직 고소를 취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 점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제 앨범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저는 오늘 정말 오랜만에 형들이랑 여기서 제가 제일 막내거든요. 그리고 뭐 오늘 사골곰탕 아주 잘 맛있게 끓여 먹었고 이렇게 또 히플 라디오가 아까 형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좋은 이렇게 자리를 또 만들어 주셔서 히플 라디오에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휘민이, 민순이 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진짜 오늘 녹음 마쳤으니까 조만간 나올 저의 앨범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도 소감 한번 저 진짜로 아니 왜냐면은 내가 형들 개인으로 뭐 보기도 하고 따로따로 알지만 나 어렸을 때 형들은 비비드 크루라는 거는 그냥 맨 위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저 사람들하고 알고 싶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세계관이 지금 너무 신기한 거야. 와 이렇게 다 같이 있는 모습을 거의 막 너무 처음 보는 느낌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또 잃었구나라고 하여튼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형들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다 같이. 형 따뜻하다. 우리도 사진 안 찍을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사진 찍으시죠 진짜. 옛날 있잖아. 우리 사람 이상하다. 갱신하자.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너무 따뜻하고 좋다. 대박이다. 그러면은 뭐 저희는 다다음 주 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주무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